혹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는 혈액순환을 돕는 제2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부종, 피로감, 혈관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건강한 다리는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도 다리가 튼튼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결국 사회적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다리 근육 감소가 곧 노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의 낙상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리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의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다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다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 차돌박이 같은 기름진 육류를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하여 다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기름이 많은 고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는 다리의 피로감과 부종을 유발하며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주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 다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관절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부위보다는 소고기 안심, 닭가슴살, 오리고기 또는 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굽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섭취하면 기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양배추, 부추, 마늘, 생강 등과 함께 섭취하면 지방 흡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기 섭취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에 부담이 덜 갑니다. 또한 다리를 마사지하여 부종을 방지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실천하면 다리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다리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술은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운동 후 근육은 재생 과정을 거치며 강해지지만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근육 손실을 촉진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어 다리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여 뼈와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면 보행 능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술은 혈압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로 가는 혈류를 줄이기도 합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저림,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고칼로리 음료로 체중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부담을 주어 관절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알코올 섭취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일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 1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알코올 음료를 활용하고 술자리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보리차나 코코넛 버터와 같은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고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근육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라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리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잔이라도 줄이는 실천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다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라면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라면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다리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라면 한 봉지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다리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릎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라면에는 방부제와 인공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관절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글루탐산 나트륨 MSG과 합성 보존제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오랜 기간 섭취할 경우 관절 연골을 약하게 만들고 다리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라면의 주성분인 정제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다리 근육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라면 대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미역을 넣으면 칼슘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메밀국수나 현미국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다리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출출할 때는 삶은 계란과 아보카도를 먹거나 두유와 견과류를 곁들이면 다리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면 건강하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을 한번 삶아낸 후 헹구면 나트륨과 기름기를 줄일 수 있으며 청경채,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와 단백질을 추가하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면은 편리하지만 다리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건강한 선택이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약하거나 관절이 불편한 분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운동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끝 터치 스트레칭은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천천히 상체를 숙여 손끝이 발끝에 닿도록 합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다시 올라오기를 5회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이 닿지 않아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무릎 보호 스텝 운동입니다. 낮은 발판이나 계단을 이용해 한 발을 올리고 천천히 다른 발을 따라 올린 후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0회씩 진행하며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지압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펼치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가볍게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다리 힘을 길러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허벅지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을 기대지 않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한 후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펌핑 운동은 다리 부종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520회 반복하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본인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만큼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다리의 부종을 풀어주는 취침 전 5분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베개를 활용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구부린 채 베개 위에 올려 5분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부종이 줄어듭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종아리 마사지를 추천합니다. 손바닥으로 발목부터 무릎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서 긴장을 풀어주면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눌러주고 발목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세 번째로 발끝 터치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숙여 발끝을 향해 손을 뻗어 101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로 발목 당기기와 젖히기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젖히는 동작을 10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 찜질을 활용하면 다리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짜서 다리에 감싸고 5분간 유지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지고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면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최소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건강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취침 전 5분 습관을 매일 실천하여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은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리의 피로 회복 속도가 달라지고 저녁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만 있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정맥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다리가 저리고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심 후 1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발끝을 위로 당기거나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종아리 운동을 하면 다리 붓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가락을 움직이며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다리 피로가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순간적인 각성 효과가 있지만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생강차,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부린 채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다리 부종과 피로를 증가시키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발목 돌리기 같은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다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오후에 다리가 덜 붓고 가벼워지며 다리 저림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무릎과 발목 통증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리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걷기, 계단 오르기, 산책 등 일상적인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체력과 활력이 높아져 더욱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점점 더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또한 건강한 다리는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어 친구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통해 우울감과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다리는 큰 이점을 줍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치료비, 재활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다리를 관리하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다리는 여행과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하는 곳을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등산, 자전거,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리 건강은 노년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며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다리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며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